드디어 지금보다 더 잘생겨지는 법이라는 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물론 제가 잘생겼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일단 제 과거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눈 가리십시오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변화면 엄청 잘생겨지진 않았어도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할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은 따로 피부과를 다니거나 관리를 받고 있진 않습니다. 30대 초반에 1년 정도 피부과를 꾸준히 다닌 적이 있긴 한데 저는 피부과를 다니고 나서 오히려 피부가 더 안 좋아진 느낌이라서 그 이후로는 피부과에 돈을 거의 안 쓰는 편이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1년에 두세 번 정도 방문해서 슈링크랑 보톡스 시술 받는 게 끝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것저것 많이 받아보고 싶기는 한데 아시겠지만 피부과가 저렴하진 않잖아요. 제가 꾸준히 피부과를 다닐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은 또 아니라서 그냥 딱 이 정도의 시술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피부가 타고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고난 피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0대 때 얼굴이 화농성 여드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드름에 좋다는 화장품은 다 써봤을 정도로 피부가 진짜 엉망이었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물론 피부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이 보셨을 때는 지금 제 피부가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나름대로 뒤에서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해서 그나마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피부 톤은 타고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딜 가도 가장 먼저 듣는 얘기가 와 진짜 하얗다 이거거든요. 근데 타고 나서 하얀 것도 있는데 안 타기 위해서 선크림을 꾸준히 발랐던 게 나이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웬만한 피부과 시술보다 훨씬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사실 남자들은 스킨로션 바르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인원 화장품이 나왔잖아요. 저도 남자다 보니까 처음부터 스스로 선크림을 챙겨 바른 건 아니고 제가 누나가 있거든요. 20대 중반일 때 저희 누나가 선크림 좀 바르라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발랐던 게 이제는 습관이 돼서 외출할 때마다 항상 바르는데 사실 선크림은 나이가 어릴 때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과장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30대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게 뭐였냐면 20대 때 조금이라도 피부에 신경을 쓰셨던 분이랑 아예 관심조차 없으셨던 분을 같이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만큼의 차이가 보입니다. 진짜 피부가 타고난 사람들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관리 안 하고 나이 들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고가의 피부과 시술을 받으셔도 그 순간만 좋아 보이고 시술을 멈추는 순간 원래의 피부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 담배를 다 끊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피부가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옷입니다. 사실 저도 옷을 막 그렇게 잘 입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편이고 호불호가 잘 안 갈리는 스타일을 즐겨 입는 편인데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자신한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엄청 과하게 무언가를 바꾸려고 해요. 중간이 잘 없는 느낌이랄까요? 예를 들면 나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뭔지는 하나도 고민을 안 하고 그냥 SNS에 몸 좋고 잘생긴 남자분이 입고 계신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풀세트로 구매하셔서 입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힙하고 스트릿한 패션들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 스타일이 안 어울리는 사람은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도 유행 따라간답시고 입고 다니시는 남자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쪽에 살짝 발을 들였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패션에 관심이 많은 지인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게 제일 빠르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아예 없으면 그냥 기본 아이템들 있잖아요. 청바지, 슬랙스,
흰색 티셔츠, 남방 이런 것들을 입으시는 게 차라리 과하게 입으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너무 저렴한 제품보다는 브랜드 있는 중고가의 제품들이 몇 가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트나 니트, 아우터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백화점에 가서 직접 입어보고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잘 사놓으면 유행 안 타고 평생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소재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제값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살면서 느낀 건데요, 과하게 뭔가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덜어낼 수 있는 것들은 덜어내는 게 낫고요, 뭐든지 내가 잘 모를 때는 오히려 기본에 충실하는 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헤어스타일입니다. 사실 남자는 머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스타일 자체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에는 남자들도 커트하면 다운펌 정도는 기본으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주변에는 다운펌을 안 하는 남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마 제가 30대 중반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다운펌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안 한 것보다 훨씬 깔끔한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얼굴형에 따라서 기장이나 스타일을 추천해 주시는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계셔서 남자 머리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가시면 실패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남자라면 누구나 장발에 대한 로망이 있고 한 번쯤은 도전하게 되거든요. 장발이 어울리는 남자는 딱 두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남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답게 잘생긴 분을 말하는 건데요, 전체적인 얼굴선이 굉장히 굵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남자분이 장발을 하시면 대체적으로 잘 어울립니다. 사실 이분들은 뭘 해도 잘 어울리긴 합니다. 두 번째는 얼굴에 선이 너무 없고 이목구비도 뚜렷하지 않고 전체적인 얼굴의 느낌 자체가 밋밋한 남자분이 장발을 하시면 오히려 긴 머리 자체가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유형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남자 장발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많습니다. 곧 죽어도 장발을 해야겠다고 하시면 여자친구 사귀시는 건 포기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만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분이랑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머리 기를 때 평소에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사람들이 뜬금없이 연락 와서 그렇게 제 머리를 지적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이유 없이 욕 들어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당시에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였고요, 여자들은 99%가 다 별로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1%가 누구였냐면 이 당시에 제 머리를 담당해주던 디자이너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데, 탈모 관리는 무조건 어릴 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탈모가 아니라도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결혼식장을 다녀오고 나서 느낀 건데, 30대로 접어들면 머리가 휑한 남자분이 진짜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어릴 때는 분명히 탈모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진다거나 휑한 느낌이 들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서 탈모의 진행 속도가 빠르거나 느릴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탈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정사 영상을 보니까 돈 없어도 되고 못생겨도 되고 나이가 많아도 되는데 머리카락이 없는 건 절대 용납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여성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지금 내가 머리숱이 많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한순간입니다. 살다 보면 옆에 있을 때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머리카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는 잔털 정리입니다. 눈썹 정리는 남자분들도 요즘에 많이 하시니까 길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렛나루 라인을 항상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구렛나루 라인 자체가 깔끔하지 않고 듬성듬성 나는 스타일이라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진짜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딱 봤을 때 깔끔하다 싶은 남자들은 대부분 정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수염이 진짜 많았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첫 번째 사진은 면도를 한 직후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는 수염이 진짜 굵게 많이 났었거든요. 이때는 면도를 하고 나갔는데 왜 면도를
시도를 안 하고 나왔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고, 제가 또 얼굴이 하얗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수염이 더 부각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당시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결국 30대 초반쯤에 1년 동안 레이저 제모를 받았었고, 지금은 수염이 거의 안 나고 마지막 면도가 언제인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여러 피부과에서 제모를 받아봤는데 가격이 저렴한 이벤트성 제모 기계로는 저는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 경험상 레이저 제모는 아픈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파요. 제가 살면서 겪어본 고통 중에 1위입니다. 특히나 저는 일반 남자들이 받는 강도로는 전혀 효과가 없어서 그 당시 선생님께서도 처음 해보시는 강도로 제모를 진행했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모를 받고 나온 직후에는 항상 화상 입은 것처럼 피부가 완전 빨갛게 달아올랐었어요. 사용했던 기계의 이름이 클라리티였던 걸로 기억하고, 혹시나 제모 받을 일이 있으면 저는 이 기계가 있는 피부과인지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미지가 깔끔해진 이유 중 한 가지가 저는 제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염이 잘 어울리는 남자면 모르겠는데 웬만한 남자들은 수염이 없는 게 훨씬 깔끔한 경우가 많습니다. 5번째는 성형수술입니다. 저는 코 수술과 치아 교정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 수술보다는 치아 교정이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거든요. 제가 치아 교정을 했던 이유는 잘생겨지고 싶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치열이 말라지고 싶어서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열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했었고, 이 당시에 치열 때문에 시청자한테 상처가 될 정도의 욕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2개월 할부로 쫄쫄 굶어가면서 교정을 했었는데, 이게 교정을 하고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교정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양악수술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교정을 하면서 사랑니 포함해서 치아를 총 7개를 발치를 했는데, 아마 치아가 자리를 잡으면서 입이 들어가고 하관의 변화가 많이 생겨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정 중에 찍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자면, 이 사진이 치아가 다 펴지고 입이 들어가고 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코 수술은 총 2번 했는데요. 처음 수술을 할 때 서강준 씨 사진을 들고 가서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원래 코가 너무 낮아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해달라고 하고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코 수술을 했을 때 당시 사진인데요. 저는 이게 붓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6개월 내내 유지가 되더라고요. 보통 성형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있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이상하다, 하기 전이 낫다, 나이 들어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있다가 실리콘을 1mm인가 1.5mm로 바꿨어요. 이 정도면 보통 여자분들 코 수술할 때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저는 성형수술을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든 과하면 이상하더라고요. 성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내 본연의 이미지를 잃지 않는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서 단점을 보완하는 느낌으로 가야지, 아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느낌으로 가면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남자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생겨지는 건 좋은데 나만의 색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6번째는 향기입니다. 저는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것들 중 한 가지가 향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의 외적인 부분이 정말 잘생기고 예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좋은 향기와 함께 각인된 사람은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향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모든 방과 화장실에 페브리즈 에어가 하나씩 비치되어 있고요. 옷을 입기 전에는 항상 탈취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향수는 나가기 전에 한 번만 뿌리고 대신 섬유 향수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뿌리거든요. 대부분의 남자는 향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향이라도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향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외출할 때는 메인 향수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잔향은 섬유 향수를 통해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섬유 향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메인 모델로 판매 중인 신스 섬유 향수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7년 가까이 유튜브를 하면서 협찬이나 광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처음으로 제 얼굴, 제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향수입니다. 향의 종류는 총 7가지고요. 중성적인 향에 가까워서 성별에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향수 특유의 진한 알코올 향은 거의 없고요. 일반 향수보다 훨씬 향이 가볍기 때문에 자주 사용한다고 해서 향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담배 냄새에 예민하시고 주로 활동하시는 환경 자체가 여러 악취에 노출되어 계신 분이라면 아마 만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향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말로 백날 떠들어봤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신스의 전 제품을 느낄 수 있는 7종 디스커버리 샘플 키트가 함께 배송됩니다. 한정 수량이고요. 재고가 소진되면 이후에는 별도의 금액을 추가하셔야 샘플 키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학교를 졸업하고 당장 수익을 만들기 어려운 청년 작가들이랑 협업을 하거든요. 향수 뒷면을 보시면 작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역시 청년 작가분의 그림이고요. 신스 역시 청년 작가와 협업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매로 발생된 수익은 오로지 저와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품 제작에 참여한 작가들에게 또는 앞으로 만들어질 제품에 참여할 청년 작가들에게 일정 금액이 후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향기는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체취가 좋지 않더라도 화장품 냄새로 체취가 덮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남자는 화장을 하더라도 남성 전용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이 끝인 경우가 많아서 보통 본인의 체취가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향기는 생활 습관과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호레비 냄새거든요. 이 호레비 냄새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혼자 살면서 환기 안 시키고 담배 피고 빨래 쌓아두고 청소 안 하고 이런 악습관과 환경들의 오랜 시간 노출되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향기가 안 좋은 사람들은 생활 습관이나 환경 자체가 청결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일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 호레비 냄새가 한번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안 빠집니다. 말 그대로 습관과 환경에서부터 시작된 체취라서 내 습관을 바꿔야만 향기도 바뀐다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정작 본인들은 이 호레비 냄새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내 체취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꿔야만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가장 최악의 방법이 뭐냐면 향수나 섬유유연제로 냄새를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 경험상 호레비 냄새는 웬만하면 안 덮입니다. 오히려 섞여서 안 좋은 냄새를 만들어냈으면 냈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좋은 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른 향으로 덮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내 눈앞에 쓰레기가 가득 찬 봉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용물이 종이만 가득 들어있는 쓰레기 봉투예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더럽지도 않고 악취도 나지 않잖아요. 근데 인식이 무서운 게 대부분의 사람은 쓰레기 봉투는 더럽고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이만 들어있는 쓰레기 봉투라도 나도 모르게 코를 막게 되고 나한테 냄새가 뺄까봐 두 손가락만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짚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향기가 좋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후에도 나라는 사람한테는 안 좋은 향기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누구에게나 기피되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오랜 기간 꾸준히 해왔던 것들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저도 최근에 알게 됐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뿜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